안녕하세요. 감기가 거의 치유된 내성혁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돌아와서 기분이 좋네요. 자, 토트넘이 최근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정말 엄청난 대승을 거뒀죠. 전반에만 무려 5골을 때려박았고 손흥민 선수가 전반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승을 이끌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이 그렇다고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왔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부상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이 팀은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전망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월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목요일, 일요일, 목요일, 일요일 현지 시간으로 이런 경기 일정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누적된 피로도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이탈자들의 공백들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매 경기 이번엔 또 어떤 뜻밖의 부진을 보일까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토트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포스티노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갔던 이후 토트넘은 완만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에 이른 상태입니다. 무리뉴 감독과 누노 감독 그리고 콘테 감독과 엔지 감독을 거치는 동안 토트넘은 명확한 강점이 없는 대신에 확실한 약점을 드러내는 팀으로 색채를 뚜렷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 엔지볼 요 애슬레틱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 핫스퍼를 다루면서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팀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였는데,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어떤 요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의 체력을 극한으로 끄집어내는, 그리고 경기 중의 회복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어떤 선수들의 인체의 어떤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축구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양쪽 측면 풀백을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전진을 시켜서 빌드업을 하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앞쪽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에 동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축구의 양태를 상징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풀백들이 상당히 전진을 하면서 또 풀백들이 비워놓은 양쪽 측면의 자리를 윙어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동을 해서 또 커버를 해주는 정말 무한 스위칭에 가까운 듯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팀에 들어오면 전술적인 어떤 이해, 공감, 공유를 해야 되지만 그러한 공유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체력적인 어떤 그 완성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로봇이 아니고 경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경기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이런 일정 속에서 선수들이 체력을 100% 회복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토트넘은 선수층이 또 두텁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모험적인 그런 시즌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엔지 감독은 이런 축구를 꾸준히 구사를 했을 때 팀이 여기에 적응을 하고 선수들의 몸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우리가 좀 엇갈리게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렇다면 토트넘이 과연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뭐랄까요, 뚜렷한 약점일 수도 있는 특징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엔지 감독이 계속 이걸 고집을 하느냐. 일단 OPTA에서 옵타에서 작성한 통계를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사우스햄튼 원정 대승 직전에 집계한 통계치들을 바탕으로 만든 아티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 팀의 풀백들의 평균 위치, 볼 터치하는 평균 위치를 분석을 한 그림을 좀 볼 텐데, 보시면은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풀백들의 평균 볼 터치 위치가 높은 팀입니다. 올 시즌 부진하긴 합니다만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위치가 높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라이트백을 자신들의 골라인에서부터 이제 자기들 골라인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무려 63m까지 앞으로 전진을 시켜서 평균 터치를 가져가는 대신에 왼쪽은 조금 낮습니다. 주로 이제 그바르디올 선수가 나오는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57m 정도로 차이가 좀 있죠. 6m 정도니까 평균 볼 터치 위치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언밸런스한 이런 운영을 하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높이 자체는 60m, 그러니까 평균 위치가 이제 59m가 넘으니까 맨시티하고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우도기가 거의 60m, 오른쪽에 포로가 58.8m. 그러니까 두 선수의 요 어떤 그 높이 자체가 굉장히 좀 밸런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합쳐서 평균 59.4m로 맨시티보다 살짝 낮지만 맨시티와 달리 양쪽 모두가 올라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히 프로그레시브하고 양쪽 모두 그러니까 센터백 2명만 남겨놓는 상황, 물론 중앙 미드필더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겠지만 포백 중에 2명만 남겨두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풀백들을 전진을 시키면서 싸움의 전장을 좀 더 높은 위치로 유지시키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토트넘은 아웃 오브 플레이 직후 상황에서 상대에게 쉴 틈을 주질 않고 곧바로 경기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 이 통계는 경기 재개 이전 평균 지연 시간이라는 그 통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마다 뭐 코너킥, 뭐 프리킥, 골킥, 뭐 스로인, 페널티킥 이렇게 볼 데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각 팀별로 얼마나 이걸 빠르게 인플레이로 경기를 재개하는지 그 지연 시간, 거기에 걸리는 시간을 잰 건데요. 여기서 토트넘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겠습니다. 23.7초입니다. 2위 맨시티가 25.1초고 그 밖에는 다 26초 이후예요. 심지어 뭐 첼시, 아스날 이런 팀들은 30초가 넘습니다. 그만큼 뭐 이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긴 합니다. 뭐 세피스에 공을 많이 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토트넘은 경기가 멈춰 있는 상황을 쉽게 그렇게 잘 견디는 팀이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빠르게 경기를 재개하고 그것은 상대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차원도 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도 보면 선수들이 계속 그 에너지 레벨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회복에 대한 어떤 여지를 주기보다는 상대가 자리를 잡기 전에 바로 공세를 펼 수 있는, 바로 압박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의 우수성을 말하는 지표는 절대 아니지만 스타일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인데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선수들의 몸이 받는 강도 또 회복 시간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기고 있을 때만 또 이 지표가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경기 재개 이전 평균 지연 시간이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기고 있을 때도 그래요. 토트넘은 이기고 있을 때조차 이 지연 시간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짧게 가져가는 팀이라는 거죠. 선수들이 숨 돌릴 틈 안 주고 시간 끌거나 이런 거 없이 계속 몰아붙이는 차원에 있어서 토트넘의 엔지볼은 이길 때나 질 때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선수 숫자가 줄어들든 아니면 팀이 많이 앞서고 있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뭐 설렁설렁 뛰거나 경기를 지연하거나 조금 압박을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격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모든 팀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경기 재개를 조금 느릿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이 수치가 좀 더 지연이 되니까. 토트넘은 그 와중에도 27초로 단독 1위고요. 확연하게 어떤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감독의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토트넘은 저렇게 많이 뛰고 또 풀백들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뛰어다니게 하는데도 왜 성적이 안 나오냐. 팀 순위가 좀 아쉽기 때문에 합당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번에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대승을 하긴 했지만 사우스햄튼은 워낙 약체고, 그러니까 지표들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에 거의 모든 지표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워낙 성적이 좀 중구난방이고 뭐 대표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가 워낙 올 시즌에 지쳐 보이기도 하고 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표로 봤을 때는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기대 득점하고 이제 기대 실점의 차이를 가지고 그러는 이 도표에서도 그렇고요. 올 시즌의 엔지볼은 손흥민 득점왕 시즌의 콘테볼 이후로 가장 각종 모든 지표에서 좋은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그 사우스햄튼 원정 대승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워낙 사우스햄튼전의 지표가 다 좋았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어떤 방향을 견지하고 계속해서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렇게 지표로도 확인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토트넘은 선수층이 두텁지를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쉽지 않고요. 엔지 감독 역시 경기마다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 경기는 좀 많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스쿼드를 여유있게 돌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나마 로테를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들하고 비교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침이 필연적으로 주전 선수들의 몸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또 결국 부상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모습들도 조금씩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다는 게 토트넘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늘어나던 토트넘 부상자의 숫자가 올 시즌에 그 정점을 이루는 중인데, 이게 이제
이제 누적되어 온 결과, 게다가 이런 스타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마가는 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고요. 올 시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 가운데 부상이 없었던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 시즌에 이런 극심한 기복을 오고 가면서 종잡을 수 없는 결과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구현이 되고, 이 팀이 이탈자가 있든 없든, 적어도 그 경기 내에서는 그러한 움직임들, 앞쪽에서의 적극적인 압박, 높은 위치에서의 탈취, 여기에 결정력까지 가미가 됐을 때는 성과가 나온다는 건 주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엔지볼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엔지 감독의 요구가 가급적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던 경기에서는 소기의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경기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체력적으로 선수들 부담이 커가지고 풀 퍼포먼스가 불가능하거나 부상 이탈자들이 많은 또 경기 일정이 빠듯한데 로테를 못 돌린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지만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맨유 원정, 맨시티 원정 요 두 경기만 놓고 보면 이 경기들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요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반영이 된 경기들입니다. 일단 올 시즌에 토트넘이 가장 많은 양을 뛴 경기예요. 맨유전에서는 무려 119.81km를 뛰었고요. 맨시티전에서는 117.73km를 뛰었습니다. 이 두 경기가 가장 많이 뛰었고 이 두 경기에서 토트넘은 올 시즌에 정말 기념비적인 성과들을 냈죠. 반면에 110km나 그 이하로 뛴 그 5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밖에 되질 않는 저조한 기록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맨유전이나 맨시티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일정상 앞 경기 로테를 돌릴 수 있었거나 아니면은 A매치 주간이었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대표팀에서 출전 시간 조절해 줬었고 이런 어떤 도움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승리까지 경기 내용에도 반영이 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엔지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뭐 호평하는 모습이 많고 저도 역시 그랬던 적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지향하는 축구의 방향성이 틀렸다고 보질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팀이 갖고 있는 한계들, 선수들의 어떤 구성 그리고 주전 스쿼드와 비주전 스쿼드 간의 어떤 전력 차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유럽 대회를 참가하고 있는 팀으로서의 빠듯한 일정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지난 시즌 이번 시즌에 쌓아가고 있는 경험치 여기에 선수층이 조금만 보강이 된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축구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렇게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금 리스크가 크고 선수들의 어떤 부상으로 인한 몸의 하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요즘에는 뭐 스포츠 과학자들도 있고 메디컬 팀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적절히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만 아무튼 참 극단적이면서 재미도 주면서 또 고통도 주는 팬들에게 그런 축구를 토트넘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참 저는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속 터질 때도 많이 있고 이런 축구가 구현이 안 될 때는 답답함이 정말 하늘 끝을 찌르지만 여전히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던 동료들 막 다독이고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지금 이런 시기에 토트넘은 손흥민 같은 주장이 더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지금 12월 살인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팀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가 좀 더 완성된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변화로 갈 것인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관전의 또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